네, 상한가TV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상한가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자, 4월 9일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에 대한 대응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강한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치인들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더불어서 신종 코로나 관련된 후속주들, 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이슈 종목들, 그리고 뭐 한진이나 경방 같은 경우는 각기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로서 엮였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페이퍼코리아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자에 또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 구간대에서 매집을 좀 끝내고 또는 급락세를 탈피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나노스 되겠습니다. 뭐 우선 일단 나노스는 수급적인 그 분석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뭐 10년 전에도 있었던 종목들의 패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번 뛰었다가 물량 한번 팔아먹고 다시금 재매집 들어가서 많이 빠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주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줬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래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를 한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게 일단 정상적이긴 한데, 뭐 감사 보고서도 적정을 좀 받았고, 더불어서 뭐 뉴스상에서 뭐 아주 뭐 특이한 그 이슈들은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에다가 시간에서 한 만주 정도가량 있는데 오늘 거래가 한 240만 주 정도가량 나왔습니다. 유동 주식수 같은 경우는 4,100만 주이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양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고, 제가 매일같이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지만 요 근래 때 종목들 치고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보통 바닥에서 올라갈 때 지금 역배열에서 올라와서 이격이 커요.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슈가 먹혀 들어갈 게 있다고 하면은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래는 정상적인 수급이라고 하게 되면 약하게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려치는 그런 쌍봉형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동주식수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 상한가는 올라가는 도중에 상한가도 거의 오후장에 간당간당하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형이 한번 음봉이 났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겁을 내지 마시고 한 번쯤은 눌림목 구간대가 짧게나마 뭐 분봉 가지고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략하기에는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장중에 또는 종목의 어떤 그 재무적인 또 아니면 단발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각기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차트에 대한 수급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수급이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무제표 선상에서 봤을 때 뭐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뭐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뭐 500억 매출액에다가 한 140억 적자를 때려놨으면은 뭐 그렇게 뭐 좋은 기업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왕이면 다웅치마라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이런 뭐 부실한 종목들이 매출액이 이 정도 사이즈에 시가총액이 10배면은 상당히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뭐 수급적인 대응 전략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아무리 부실하다라고 라고 하더라도 행여나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는 이런 파동들은 여기서 이제 쌍봉을 그려주거나 앞전 고점 라인 구간대까지 갈 수 있는 수급에 대한 어떤 밑그림들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구간대에서는 재무제표 상태가 상당히 좀 불안해서 제대로 된 움직임들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노스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 남아 있다. 자, 두 번째 DNA 링크 보겠습니다.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진단키트 해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랜만에 52주식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수급이 나왔어요. 오늘자 거래가 260만 주, 유동거래량 주수 체크. 유동거래량 주수는 한 980만 주, 1000만 주가 조금 안 되는데 전체 거래가 될 수 있는 양이 한 3분의 1 정도가량 미만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래 업체 자체도 뭐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뭐 질병 유전자 발굴 및 상업화 사업 뭐 이런 걸 영위하고 있다. 뭐 연관성이 뭐 없지는 않겠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사업 구조 자체가 탄탄한 것은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흑자 전환이라든지 외형적인 성장을 통해서 탄탄한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 이런 좋은 기업들이 솔직히 삼성전자만큼 커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기업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 것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기업으로서 세수를 또 확보를 해주고 또 나라 경제를 또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좋은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를 좀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목표가는 5,200원대까지 월봉 차트 선상에서는 2015년도 이후에 가장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월봉 추세라인 구간대 돌파 나오고 나서 3월달에 지지라인 때 확보해서 찍어 놓고 여기가 월봉상에서 저점 아주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네요. 찍어 놓고 다시금 재반등 박스권 자리 탈피를 했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이 고점 라인 구간 때 좀 더 오버슈팅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급락세가 나왔었던 2008년도 10월달 자리였었던 한 6,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다 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방은 한진과 묶어서 볼게요. 자, 경방, 한진 차트 수급은 조금 달라요. 경방은 역별에서 더 올라온 거고 한진은 뭐 역별이긴 역별인데 이제 막 정별이 만들어지는 수급입니다. 자, 먼저 위쪽에 썼기 때문에 경방 먼저 보죠. 재료에 대한 연속성은 많지는 않고요. 한진이 지분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를 갔었고 한진은 또 경방 지분 취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경방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또 방직 과거에는 뭐 방직 그러니까 이제 업종 섹터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유통업에 이제 속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다른 업종군들을 좀 만들었었죠. 풍부한 자산을 좀 바탕으로 해서 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뭐 다양한 사업군들을 유지했었고 매출액 작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견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차트 패턴은 사실은 오늘 거래가 많이 나서 그렇지만 일평균 거래량이 뭐 3만주, 2만주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루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주가 한번 떨궜다가 싹쓸이해서 이 박스권 라인 구간 때 있던 거 물량도 쓸어 담아 놓고 살짝 띄워서 단타 물량 걷어주고 갭상승 띄워서 단기평선 돌파. 근데 이 장기평선은 캔들로 몸통을 뚫어내는 경우에는 사실 한 번 더 내려갔다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앞쪽에도 제가 그런 종목을 나노스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대에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이평선 아래쪽으로 또는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고 가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지분 취득에 대한 이슈 자체가 단발적인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속된 이슈나 경방이나 아니면 한진 종목에 어떤 펀더멘탈 상의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뭐 한진 쪽에서 경방이 한진 지분 추가 취득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분 확대 소식에 나란히 상한가 이렇게 다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라인 구간대가 1차적인 목표 라인 구간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점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은 아니겠죠. 갭상승 띄어서 앞쪽에 있었던 들고 있던 사람들 거 물량 한번 쓸어주고 여기서부터 행보를 하면서 다시금 매집을 하고 떨궈서 하락을 했을 때 마지막 그 다음에 이틀 전에 4월 7일자 화요일에 살짝 띄어서 단타 물량 한번 쓸어주고 오늘째 장대 한번 세우면서 완벽하게 물량을 좀 완벽하게 물량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라인 구간대까지 이 시가 여기는 라인 구간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한진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은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팔방미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이슈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수급상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자리들 일봉의 추세라인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해서 캔들 몸통 연장선 내부 추세선이라고 하죠. 돌파해서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인데 상한가를 한번 깼다가 한번 올라가는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갭 띄워놓고 매물 살짝 받아놓은 다음에 싹 말아보려고 그랬는데 한번 흔들어 제꼈어요. 상한가 잔량 체크. 상한가 잔량은 많지는 않아요. 시간의 체크. 시간에서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길자는 지지라인 구간대가 44,000원대 언저리 라인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44,000원 자리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목표가는 도달을 했네요. 오버슈팅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53,000원대까지 가능해 보이지만 오늘자 거래량 체크, 오늘 거래량이 270만 주, 유동거래량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자, 유동거래량 지수에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주인이 손바뀜이 많이 됐던 만큼 사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그렇게 많이는 안 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가 된 핫한 그 테마 이슈 종목들 아니고서는 이렇게 각계 종목의 단발적인 이슈로서 올라가는 어떤 수급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걸 바로 이제 상승 탄력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거래량 지수, 유통거래량 지수 또는 유동 주식수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료에 대한 연속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단부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워요. 이 매물대가 좀 뚫어내기가 좀 어려운 구간대이긴 합니다. 물론 그 매물을 다 제압하느라고 오늘자 작년도 2018년도 뭐 하반기 이후서부터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던 것은 팩트이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5만원에서부터 51,000원대 라인 구간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물대가 좀 두텁기도 하고요. 뭐 종목이 비싸고 싸고로 떠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힘은 상한가 잔량 수준이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봤을 때 양봉 거래량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권 시작해서 낮게 시작을 해버리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갭 상승이 높게 떠버리게 되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 사실 나우 아이비는 2월 달에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런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진행됐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에 있었던 바이오포화 쪽에서 백신 후보 물질 우선 협상자 선정 소식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백신 뭐 그 진단 키트 관련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뭐 안전과 뭐 전 세계 인류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힘을 좀 북돋아 두고 또 이제 뭐 지원책 많이 내놓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쨌거나 우리 기업들이 매출액 늘어나고 수출하고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이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산업도 있는 반면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고 그러한 생태계, 주식의 생태계, 수급적인 생태계 속에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상한가 체크. 자, 오늘 거래량이 120만 주라고 놓고 칠게요. 근데 상한가 잔량은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주에서부터 20만 주였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도 유통거래량 지수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고요. 상한가는 밥 먹고 와서 올라갔네요. 쭉 한번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모습들 뭐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상한가들에 대한 패턴이 저점을 야금야금 올리면서 매물을 단기적으로 소화를 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격, 그러니까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이 공백을 메꾸는데 사실 오늘자에 대한 장대 양봉은 여기 있는 음봉과 요 갭을 메꾸는 캔들이었어요. 그러면 내일자에 대한 지지라인 구간 때는 뭐 4,200원대 초반자리 요쯤에서 이제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시장 흐름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가가 행여나 낮게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요정도 캔들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캔들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고가 5,5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구간대이긴 합니다. 월봉 차트 큰 흐름들 선상에서는 신규 상장을 2018년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기업 연역 자체가 상장 연역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많이 나왔고 상장한 이래로 아주 좋은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냥 흑자는 유지하네요. 흑자 유지하고 이번에 그 자회사 나우 아이비가 이제 투자를 했던 투자 회사 쪽에서
백신 후보 물질 우선 협상자 선정의 어떤 이슈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도 할 만큼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 파동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화금속, 동방성기, 그 다음에 영흥철강 요거 세 개는 묶어 볼게요. 페이퍼코리아는 왜 올라가냐 이런 이슈가 많은데 제가 어제자에는 조금 미약하게 좀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퍼코리아는 뭐 페이퍼코리아 이 분석할 때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영화금속, 동방성기,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의 어떤 발언 속에서 동남권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어요. 진짜 재탄 삼탕에다가 맑은 물 나와서 뼈까지 사그라져서 없어질 때까지 울고 먹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있는 자리가 새가 좀 세죠. 새가 좀 세고 오늘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체크 120만 주 상한가 잔량 오늘 1000만 주 정도가량의 상한가 잔량 아주 좋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아주 높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갭상승이 좀 높게 뜨면은 다소 조금 음봉이 좀 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매물 저항 라인 것 같아. 내일자에 보면은 반토막이 더 났었었는데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차익실현성 매물이나 본전권에서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영화금속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습성 못 버리죠. 자, 이렇게 장대 음봉 갭상승 놓인 다음에 요 장대 음봉 주의하셔야 되고 이 음봉이 나올 때는 받아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횡이나 위쪽에 물려셨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전략 꼭 좀 한번 써보셔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일봉상의 21평선 쪽에 안착하는 이런 구간대가 맥점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알려드리네요. 뭐 종목이 꼭 상한가는 아니어도요. 이렇게 일봉선상에서 21평선 돌파를 할 때 역별선상에서 이격이 클 때 21평선 자리에서 살포시 앉기만 하더라도 뭐 단타 1%라도 수익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자리들까지도 한번 팁으로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방성기. 동방성기 워낙에 또 유명한 또 종목이죠. 내일은 장기평선 자리에 대한 저항대 테스트가 하는 날이고요. 장대 음봉을 메꿔주는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2,500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흥철강. 자, 영흥철강도 차트는 영화금속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영흥철강이 좀 더 바짝 붙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200원 라인 구간대 정도까지 잡고 영흥이도 버릇이 조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제 갭상승 띄우고 음봉을 만들어낸 패턴인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잔량을 많이 쌓아놔요. 그러니까 1100만 주면 사실 100만 주 정도가량이면 딱 괜찮은데 조금 부족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상한가 잔량은 뭐 이제 1000원짜리 들어갔으니까 드디어 이제 동전주 탈피인데 이런 어떤 물량 부담감들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전환청구권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DNA 링크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DNA 링크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조금 이거 빠졌네. 다시 체크. 자, 14만 주 전환 청구권 행사. 자, 이게 어떤 얘기죠? 5월 20일자에 5월 20일자에 전환가액 3,504원으로 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물량 부담 느끼겠죠. 시간은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유의하셔도 좋다. 그러면 영화금속, 동방성기, 영흥철강 이렇게 체크해드렸고 이제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제가 해외 쪽에 화장실 휴지 화장실 휴지 관련돼서 뭐 이런 쪽으로 봤는데 실질적인 매출에서는 거의 뭐 출판 쪽에 들어가는 종이 이쪽을 많이 만들어 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업종 전환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국내 시장 포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뭐 여튼 뭐 제가 뭐 회사 대표는 아니니까. 자, 페이퍼코리아가 일단은 장기 평선을 갭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평선을 돌파하는 방법이 캔들 몸통으로 뚫어냈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간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캔들 몸통 뚫어내면 지지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올라갔다가 지지 받고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정배열은 아니잖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을 매꾸러 와줘야 돼요. 이제 단기 평선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줘야 되고 본신은 캔들 몸통으로 뚫어내면 이렇게 저항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가가 단기 평선 위쪽에 안착을 해줘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쪽에 예시를 들면 나노스,
나노스, 그 다음에 이제 나우 아이비, 요런 게 이제 장기평선 자리를 캔들 몸통으로 뚫어냈던 종목들인데, 요런 거는 조금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갭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이런 구간 때는 그냥 음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코리아 자체가 뭐 새만금 이슈다 무슨 이슈다 하면은 그냥 이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시각과 관점은 뭐 어떤 거냐면, 재료에 대한 연속성은 매출액이 실매출액이 매출액과 연관이 돼 있어야지 그 펀더멘털은 탄탄해질 수가 있다. 자, 일단 그래도 상한가 잔량 체크,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은 부정 못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자, 95만 주 거래량에 57만 주 상장량이면 내일도 급등 가능성 높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딱 붙어 있고, 뉴스상에서 또 뭐 저한청구권 행사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페이퍼코리아가 과거는 그게 상당히 좀 많았어요. 뭐 쓸데없는 뉴스가 이렇게 많아요. 일단은 페이퍼코리아 뭐 상한가 두 방 일단 간 상태이고요. 1차적인 목표는 2,000원에서부터 1,900원 라인 구간 때, 여기서 한번 흔들어 제끼면은 지지받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냥 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멈칫하고 음봉 났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평선이 급격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붙어줘야 돼요. 이게 붙어야 좀 더 견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단 얘기예요. 역별 상태에서 급격히 올라와봤자 어차피 지지 한번 받고 나서 한 번 더 쏘는 자리들. 그럼 이런 기본적인 패턴만 알아도 우리 상한가 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니까요. 이 정도 참고를 하시고, 또 장중에 또 실전 매매 관련돼서 장중 상황이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장중에서는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좀 하시고, 꼭 뭐 고정 과정 꼭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LMS 한번 보겠습니다. 자, LMS 현재는 라인 자리에서 목표가 13,000원대 초반. 자, 2월달에 매물 누적이 돼서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못 빠지게 기다리시겠죠? 2월달에 물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MS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핀 기술이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젊은 환자가 죽었던 사례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서 폭풍 억제, 그러니까 면역력 자체가 갑작스럽게 확 무너지는 현상. 이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사람이 또 생명의 위험을 좀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이제 그런 억제에 대한 어떤 기술이 그래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MS에서 뭘 만든 건 아니고 그래핀 기술을 약 쪽에 응용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이슈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이슈로서 상한가를 갈만한가? 라고 보기에는 뭐 가격적인 매력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미 바닥권 대비해갖고 2배는 왔죠. 그러니까 2배 넘게 왔어요. 2배. 이 저점에서 샀으면 어땠을까? 이 저점에서 지금 매수할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우리 또 스마트한 똑똑한 개미들 자금들은 뭐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산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자리에서 앞쪽에 물리셨던 분들 매도하고, 정상적인 수급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역별 상태에서 올라오는 반등 정도로밖에 취급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도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 자체가 마지막으로 상한가 잔량만 체크할게요. LMS 상한가 잔량 좀 약하고 시외에서는 조금 붙어있기는 한데, LMS가 근데 정배열이 돼야지 조금 힘을 쓰죠.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배열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격을 좁혀주는 구간대. 이것도 한번 또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역별 상태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긴장감 푸시면 안됩니다. 2분기 실적, 기업 실적도 완전 꽈당이에요. 항상 긴장감 갖고, 제가 이제 뭐 항상 간 종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있는 사람도, 물려있으신 시청자님도 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장중에 매수하셨던 분도 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점에서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재료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 수익 매매 원칙을 삼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자 상한가 튜브 상한가
전망대 시간을 통해서 4월 9일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과 왜 상한가를 갔는지 상한가 전량과 이슈에 대한 체크, 시간의 거래까지 체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내일 이 종목을 보유하셨거나 또는 공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이왕이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점들 잘 살피셔가지고요. 내일도 그러니까 4월 10일자도 금요일이긴 한데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 상한가 종목들 가지고 많은 전략들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 상한 레이더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